안녕하세요. 최명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EID 관련해서 영상 요청이 좀 많아서 오늘 EID 간단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EID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위쪽에 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물대만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 상단부에 위치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오늘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락하는 모습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뭐 CB, BW, 신중인수권과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오버행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이제 아래에서 상승할 때부터 잡으셨던 분들, 사실 이게 작전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3월 31일 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확정되고 그 전부터 기대감이 있을 때부터 얘네가 이제 주가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작전주란 거 다들 알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고점에 물려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EID 향후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간단하게 좀 알고 지나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꼭 부탁드리는 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좀 눌러주셔야 여러 가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대했었던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EID 하면은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뭐냐?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 리튬 광산.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리튬 광산 검증 절차 돌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 이제 뭐 인수를 뭐 시작을 하겠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인수를 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지만요,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까지 뭐 주가가 들어 올릴 정도의 그런 이제 내용들은 아니다. 사실 이렇게 검증을 하는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광산 계약 안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얘네 리튬이 많이 매장이 돼 있고 질이 좋다. 그리고 이제 가격 협상이 잘 돼서 이제 인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사실 주가를 띄우는 목적에 지금 현재 기사에 배포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봉만 보시더라도 사실 이게 딱 보시면 53분 18초 여러분들 1시 53분 18초에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는데 제일 먼저 올라온 기사예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분봉을 같이 보시면 1분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요렇게 53분부터 이렇게 쭉 들어 올려요. 쭉 들어 올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물량을 주가를 반납한다. 자, 사실상 이게 주가 띄우고 최근에 이제 10일을 여러분들 넘기지 않았습니까? 넘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차익 실현을 위한 좀 목적을 가진 기사가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전준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지금 다른 유튜버 분들이 지금 이 자회사가 EID의 자회사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흑자 전환이 됐고 좀 있으면은 지금 상장 해지 여부 심사를 통과를 해서 주가가 훨훨 날아갈 거니까 EID 지금 여기서 물량 소화하고 더 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한번 쉬어가는 구간으로 물량을 이제 소화하는 구간으로서 한 번은 쉬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긴 하겠지만 무슨 또 말도 안 되게 뭐 10배 갑니다. 그냥 홀딩하세요. 무조건 사세요. 이런 영상들은 좀 거르셨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EQ셀 같은 경우에 EID에 자회사 EQ셀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한 거 맞아요. 그리고 뭐 CATL이라든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CATL 그리고 뭐 한국의 LG엔솔 2차 전지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컨베이너 벨트 계속해서 이제 수주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좋습니다. 사실 좋아요. 상장 폐지를 피해갈 수 있는 지금 요건도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EID가 크게 수혜 보는 것은 사실은 없죠. 왜? EQ셀이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은 EQ셀이 올라가요. EQ셀이 사실 이번에 EID가 교환사채를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EID 주가를 조금 더 부양을 할 거였으면 옛날부터 이렇게 얘네한테 돈을 돈 대주던 메리츠 증권이 EID의 주식을 받았어야지. EQ셀의 주식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환사채로. 일단은 메리츠 증권과 EID 얘네 작전하는 세력들과의 결탁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무조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EQ셀의 이제 지배 구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끔 네이버로 보겠습니다. EID, 이화전기 등등등 해서 이제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품절주예요. 품절주. 얘네가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2차 전지로
억지로 엮은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실제로 수주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이제 KIC라든지 뭐 양극재 소재 만드는 회사들도 같이 엮여 있고 여러분들 올라갈 건데, 올라간다라고 해서 EID가 훨훨 날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지분이 많기 때문에 EID가 EID가 아니라 EQ셀의 물량이 잠겨서 날아간다. 그러면은 EID도 덩달아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EQ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환사채를 EQ셀 거를 받아간 거다, 메리츠증권이 여러분들. 이렇게 품절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30% 가량이나 되는 물량을 메리츠한테 넘겨줬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물량 넘겨준 거는 EQ셀이 거래가 재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보이고, 이제 EID가 향후 이제 EQ셀을 가지고 시대 차익을 가져올 텐데, 지금 현재 수주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매출이 나와서 지분 구조가 원래는 80% 이상이었잖아요. 그럼 얘네 이제 수익 본 거를 돈을 가지고 와서 땡겨도 되는데, 자, 그렇지 않고 주식을 넘겼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 여러분들 시세의 차익을 얻기 위해서고, 현재 쩐이 부족하기 때문에 쩐주에게 돈을 또 땡겨 온 건데,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이제 네바다, 그리고 이제 광산을 인수하기 위한 쩐으로 보이기 위한 눈속임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얘네가 인수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여러분들 개미 꼬시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시고, 사실 EID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지만은 매수를 고려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작전주기 때문에 한번 타점 잃어버리면은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10이라든지 BW 아직 오버행 우려가 남아 있고, 전환사채 이제 가액, 전환 가액과 이제 신주 인수 가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한번 쭉 팔면서 다시 물량을 한번 모아가는 제스처는 취할 거예요. 여기서 끝내진 않죠. 왜? 자, 이번에 12 가져간 애들이 12 가져간 애들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EID 같은 경우에 얘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 EID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얘네가 EID에 지금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서 팔면 안 돼요. 힘들잖아요. 사실 그럼 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주주가 매도를 하면 어쨌든 무조건 공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화전기가 메리츠 증권한테 가져오고, 그리고 센트럴 타임즈한테 바로 또 넘겼죠, BW를. 그리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을 해서 얘네 그 지배 구조, 지분 구조를 강화시키면서 주가를 들어 올려봤자 얘네가 물량 털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 자체를 또 센트럴한테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센트럴이 얘네도 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쨌든 이제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 버린다. 5% 이상에 들어가 버리면은 얘네도 팔 때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센트럴 타임즈 세부 내역, 변동 내역을 보시면은 요렇게 다 나눠서 팔았어요. 5% 안 넘게끔 가져온 거 요렇게 최민수 외 3인한테 넘기고, 뭐 강동원 씨 넘기고, 여기 SJ 조합 외 하인 또 이렇게 넘기고, 쭉쭉쭉쭉 전환사채에 받아온 거를 다 넘겼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크게 넘겼잖아요, 물량을. 이게 전형적으로 작전 치는 애들의 이제 현금화하는 방법이에요. 조합을 나중에 이제 해체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조합원에 들어있는 애들이 나눠서 지분을 갖게 되고, 당연히 5%를 넘지 않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아버려도 된다. 그래서 사실 오버행 우려가 끝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추가 상장이 되는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날, 뭐 요날 억지로 여러분들 호재 기사를 띄우면서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호재 기사를 내보낸 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아직 정말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짜 오버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더 나올 물량들, 5월 4일에 추가적으로 상장될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이제 주가를 내리는 건요, 이런 오버행 우려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좀 꺾는 거죠. 일부러 좀 과열을 시키기 위한 구간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얘네가 중간중간에 시비를 샀던 애들이 한 번에 투하를 하게 되면 이 주가를 버텨낼 수가 없어요. 자, 분명히 어쨌든 간에 지금 한 번에 물량 투하는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는 타점은 잘 잡아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센트럴 자체가 예전에 EID가 대표로 있던 친구가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2020년 초에 여기 대표이사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또 대표이사를 바꿔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얘네가 가져갔던 물량들은 관계 애들이 차액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은 좀 명백해 보이고, 어쨌든 지금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센트럴이 딱 이 10회차 이화전기한테 10회차 11회차 10일을 이제 받기 전에 사오기 전에 얘네가 대표자 변경을 했습니다. 센트럴이 원래 EID의 전 대표가 센트럴의 대표였지만 지금 대표를 딱 이거 10이 가져오기 전에 바꿨다. 그래서 사실상은 한 배를 탔다라고 봐도 돼요. 한 몸이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얘네가 이렇게 전환사채를 싸게 사왔으면은 이 조합 자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얘네가 그냥 넘기면 돼요. 그냥 팔아도 되는데 굳이 처분 단가가 800원입니다. 800원. 그러면서 나눠서 굳이 얘들한테 이게 팔 이유가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해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차익 실현에 대한 두려움은 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 10이 나온 거는 조만간 좀 이렇게 차익 실현하면서 어느 정도 좀 주가의 과열이 식는 좀 매물 소화 구간이 나올 건데,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가 이제 2차적으로 좀 부담이 될 텐데 그 물량들은 지금 쉽게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 6월 후 정도 됐을 때 이제 부사채권이라든지 남은 전환사채 물량들을 털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때 어떤 일정이 있느냐, 여러분들? 자회사인 EQ셀이 자,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가 이제 여부가 되는데 거의 될 거라고, 상장 폐지가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사채를 메리츠증권이 EQ셀에 교환사채를 900만 주를 받아가고 279억을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4월 29일 날 개선 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15일 이내 개선 계획을 내라, 제출을 해라 이건데, 사실 얘네들은 현재 지금 과열 좀 시장에 관심도가 있을 때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이행 내역서를 좀 빠르게 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이 5월 4일 여러분들 5월 2일인데 이제 최대한 빨리 내고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무원들 보면은 좀 시간 다 맞춰서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0일은 그대로 거의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 15일에서 20일. 그리고 개선계획 이익 내역서는 15일 이내에 내는데 못해도 한 이번 주 안에는 제출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한 5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했다. 빨간 날이니까 한 4일 날 제출을 하고 15일 정도 이제 15일 정도 기다리면은 한 19일 뭐 22일. 그래서 한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EQ셀이 재개가 되면서 좀 과열되는 과정 속에서 품절주로서 EID가 낙수효과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매물 출하 작전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갈 것으로 보여요.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주가를 쭉 끌어올려 놓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무조건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 거의 없이 EID가 많이 작전을 해놨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한번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EV 첨단 소재랑은 좀 결이 다르지만은 얘네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주가를 오르락내리락 많이 힘들게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얘네들도 같은 작전주로서 많이 흔들었죠. 과도하게 올린 만큼 이렇게 위아래 등락부터 컸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EID가 그렇게 크게 한번 나와줄 차례예요.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5월 말 6월 초 이제 스타트. 사실 뭐 네바다 광산 이제 1차 검증이기 때문에 인수되는 데까지 꽤 걸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관련된 기사들은 계속 나올 거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기사들 나와 줄 겁니다. 마지노선이 어딘지만 우린 체크를 하면 돼요. 어디까지 빼고 얘네가 무조건 지지를 받쳐주는지. 그래서 오늘 지금 21선에서 딱 걸쳐있게 보이는데 21선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간에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더 흔들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얘네가 작전 치는 얘들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지지되는지 확인을 하자. 그리고 어디서 매수하자 이런 말씀 드리기보다는 지금 단가 조정하자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실시간 흐름 읽기 그리고
실시간 대응하기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사 나왔다라고 해서 네바다 광산 이제 검토 들어간다라고 해서 기사 떴을 때 매수하셨으면은 또 머리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들. 분봉으로 보시면 잘 눈에 안 보이니까 요거 네이버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기사 뜨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빵 그리고 물량 일부 털고 쭉 빠지죠, 여러분들. 800원대에 가져간 애들은 지금 팔아도 거의 한 두세 배는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팔고 나서 이제 다시 2차 매집 구간에서 그 돈을 가지고 물량을 잡아가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괴롭힐 거예요. 괴롭힌다. 자, 무조건 인지를 하시고 그냥 이제 고점에 물려 있는데 EID 이거 작전 준 건 알지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좋은 기사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추매하겠다 이제 못 잡겠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로바로 막 추격 매수 들어가시고 하시면 진짜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꼭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얘네가 리튬 계약을 했어요. 근데 리튬을 이제 가공하거나 또 다른 판매처 뭐 요런 계약들이 나와줘야 좀 진짜 얘네 이제 리튬 관련해서 사업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관계회사 KIC가 양극재 관련 뭐 한다라고 해도 얘네가 이제 가져오는 리튬을 가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시고 너무 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에 현혹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2차적으로 얘네가 뭐 네바다 광산이 뭐 어쨌고 앞으로 2차 전지에서 리튬이 얼마나 중요하고 뭐 삼성 SDI가 어쨌고 이런 좀 허황된 얘기하면서 EID라든지 현재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뭐 EV 첨단 소재라든지 뭐 지에넌 에너지 이런 작전주들을 무조건 뭐 10배 간다.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나중에 못 산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유튜브 현혹되셔서 소중한 투자금 날리지 마시고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가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굉장히 좀 힘들게 위아래로 흔들 텐데 그런 대응하는 법 자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잖아요. 자, 이곳으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EID 평균 단가 보유 수량 이렇게 남겨주시고 좀 자세하게 개별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투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에 여기 들어가져 있는지까지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비중 조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타점을 잡고 단가를 낮추고 어느 정도에서는 한번 털어내야 되는지 아래서 잡으신 분들도 오늘 또 헷갈리셔서 머리 아프셨을 수도 있어요. 야,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빠지네. 오늘 팔았네. 수익 봤는데도 이 정도 시대 차익을 잃어버렸다. 머리 아프시고 아까우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걱정 좀 덜어드리고자 제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할 수도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잖아요. 여기다 EID 평단 수량 그 자세하게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전주에는 틀림이 없고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언제까지 대충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말씀드린 거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얘네가 어떻게 정리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전부터 후행성이긴 하지만 차트에 흔적들은 남아요. 세력들의 흔적들은 남기 때문에 잘 우리 쫓아가면서 여러분들 소중한 투자금 잘 지켜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EID 뭐 이화전기 이트론 얘네 세 기업을 정말 이제 신뢰가 너무 높아서 나는 얘네 2차 전지 차기 뭐 대장주가 될 수 대장주는 아니지만 얘네 사업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 좀 낮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얘네 순환 출자 구조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적자인데 서로 유증해주고 서로 유증해주고 서로 유증하면서 여러분들 주식수 보세요. 이렇게 작은 애들이 주식수는 엄청 많고 빚도 많아요. 계속해서 적자라고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 노름하는 거고 코로나 때만 보셔도 여러분들 스푸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들 러시아 관련 백신 스푸니 뭐였죠? 스푸트니크 여러분들 스푸트니크 죄송합니다. 스푸트니크 이때도 백신주로 엮어서 한번 크게 해먹었고 그때는 얘네들이 직접 장내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내 매도하면 좀 위험하니까 왜냐? EQ셀이 거래 재개되는 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투자자분들이 신뢰를 잃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돌려서 조합원한테 넘겨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작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애들 엮일 때 NFT 쪽으로 손댄다고 했다가 잘 안 됐죠. 얘네들 어쨌든 테마 따라서 작전 치는 애들이 맞기 때문에 맹신하지 마시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작전주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알아서 수급 끌어주고 알아서 주가를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타점만 잘 잡아서 수익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아직 기회 남았으니까 여기 물리신 분들 뭐 4,000원대, 3,500원대 물리신 분들 손 놓고 계시 마시고 같이 평단 조절하면서 마무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보합권에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무서워서 좀 털렸다. 근데 더 이상 이제 EID 여기 얘네들 돌아보고 싶지 않은데 지금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사실상 이제 FOMC 회의도 얼마 안 남았고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예금이 많이 줄어들었던 은행 여러분들 퍼스트 리퍼블릭 여러분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모간이 이렇게 인수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CPI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뭐 PC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게 발표되지가 않았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직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시장이라 이제 앞으로 진짜 정말 종목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매수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는데 시장에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확실한 종목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종목 쪽으로 그런 회사들로 돈이 몰립니다. 왜냐면은 이상한 데 들어갔다가 시장 침체 제대로 때려 맞잖아요 여러분들. 회복되는 데까지 꽤 오래 걸립니다. 옛날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그리고 뭐 심텍 등등 한창 이제 훨훨 날아갈 때 잡으신 분들 아직도 반토막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 흐름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번 얘네도 수급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와 수소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한 종목, 한 섹터 쪽으로 좀 가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5월에 이제 주력주를 여러분들 새로 좀 리뉴얼을 했는데 두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두 종목. 한 종목은 현대차 미국 진출 관련해서 관련 종목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최소 수익을 20%부터 50% 보고 있어요. 제가 뭐 2배, 3배 가는 종목 알려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싫어요. 거짓말 드리는 것 같아서 싫고 2차 전지 관련주 현대차 미국 진출 관련주 하나 그리고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하나. 자, 밑에서부터 지금 매집 구간으로 보고 잡아갈 건데 여러분들 대충 생각해봐도 이제 뭐 자동화 공정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자, 전장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엮여서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도체 패키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테마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테마가 주목받을지 어떤 회사가 관계성이 높고 그리고 시총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좀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 땡땡 관련주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셨을 때 나오는 거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고 이미 세력들이 밑에서 잡아놓은 물량들입니다. 이미 곧 끝날 불씨를 태우고 있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아직 오픈되지 않은 종목들로 좀 준비를 했고요. 비중 조절 자체라든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어느 기간에 계속해서 담아가야 되는지 어떤 재료로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좀 정리해놨으니까 좀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 받아가실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보내주셔도 되시고 그냥 구독자 이벤트 이렇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보고 알아서 좀 보내드릴 건데 요거 종목을 받아가셨다라고 하셔서 여러분 제가 매수를 강요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매수 강요드리면은 전 잡혀가요 경제사범으로. 어쨌든 여러분들도 받아보시고 최명석이 이거 실력 괜찮다 정보력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제 확신이 들었다 싶으면은 다음 6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2차 매수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3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2주에서 3주. 저는 단타 매매는 안 해요. 10개를 진행했을 때 2개만 물려도 여러분들 손실입니다. 저는 단타 매매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단타 매매를 좀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많이 어지러우실 텐데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얘네는 아직 일정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자리 나오니까 여러분들 타점 잡기 힘드시다 하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에 제 번호로 문자 EID 평균 단가 그리고 수량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석이었고 자, 여러분들 EID도 끝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문자 답장 드리면서 자,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